네, 드디어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반년 정도 걸렸는데요. 우리 모임에서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월까지 반년 정도 한 구절 한 구절 정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확실히 일상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헌법에 있었던 내용인지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헌법 제1조에 나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 부분이 영화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헌법 내용에서 일상에서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공권력 같은 얘기는 많이 들어도 국민 권력이라는 얘기는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나 많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게 헌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사실 영화라든가 이렇게 일상에서 접했던 그냥 헌법의 내용들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의 가치관들이 모여 있는 게 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읽음으로써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헌법 첫 문장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헌법 첫 문장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을 읽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대한민국이라고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헌법을 통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와 국민이 서로 맞닿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미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수준에 미치다 할 때 그 미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미치였으니까 휴먼이라고 제목을 꼽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네, 누구나 태어나면서 인간됨의 권리라는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이제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인간 존중과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제37조에 이르기까지 또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6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환경 보전의 의무,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까지 해서 총 6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는데요. 이처럼 한쪽에만 힘이 실려서 무거워지면은 이제 시소처럼 엉덩방아를 짚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와 의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두 지켜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 도로를 만들고 그 위를 지나다닐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또 편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회용품을 자유롭게 쓴다면 우리 후손들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리기가 힘들겠죠.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서로 맞닿는 미침이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법 없이는 살아도 헌법 없이는 못 산다는 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회랑 정부가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고유한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처음에는 국회가 의결을 하면 법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의결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의 재산인 건데 매년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사권을 이야기해보자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뽑아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한 업무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직접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잘못된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국회가 하고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할 당시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헌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엄령 같은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헌법에도 계엄령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는 바로 계엄령이 해제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국회와 정부, 정부와 사법부 이런 견제 장치만 잘 알아도 사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